자, 11주차 복습 지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환 계약부터 했죠. 자, 1번 교환 계약은 어떤 계약이었죠? 양 당사자가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계약이죠. 갑은 을에게 X 건물을 을은 갑에게 Y 토지를 이전한다. 이렇게 양 당사자가 서로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그 다음 유상이고 쌍무고 낙성이고 분료식이고 일시적 계약이죠. 그 다음 유상계약이니까 담보책임이 적용되고요.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항변권 위험부담이 적용이 되겠죠. 그럼 교환계약은 뭐가 문제가 되었어요?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가액의 차이. 갑이 넘겨주는 X 건물은 1억, 을이 넘겨주는 Y 토지는 2억 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그런 것들이 교환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 1번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니까 당연히 담보책임이 적용돼야죠. 1번 틀렸죠. 담보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적용됩니다. 2번. 자, 임대차입니다. 2번.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색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자, 임대차 계약이 뭐였었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죠. 이때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죠. 이때 현상 유지 수선 의무란 객관적 용도의 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현상 유지 수선 의무를 말합니다.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구조를 유지할 의무는 당연히 없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음식점을 경영을 해. 그 특수한 용도가 뭐예요? 주방시설 같은 거죠. 그 주방시설까지 임대인이 유지를 해줘야 되느냐? 그런 의무는 없죠. 따라서 2번 옳은 지문이 됩니다. 객관적인 현상유지 수선 의무만 있을 뿐 임차인 특별한 용도를 위한 구조까지 유지할 의무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임대차 계약의 효력 중에서 임차인의 권리, 그 중에 비용상환청권 있죠. 비용상환청권. 자,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 626조. 임차인은 필요비상환청권 있죠. 유익비상환청권도 있죠. 제가 이거 조심하시자 그랬죠.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은 용익물권자, 즉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같은 용익물권자가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자들은 필요비 상환청권이 없어요. 반면에 임대차는 임대인이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필요비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당연히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틀렸죠?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3번 틀렸죠. 자, 4번 차임연체와 관련된 계약 해지가 있죠. 민법상 임대차나 주택임대차는 이기상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기는 2회분을 말합니다. 다달이 주기로 했다면 2달분을 말할 거고요. 매년 주기로 했다면 2년분을 말할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이기는 연속적인 이기뿐만 아니라 통산 이기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했다. 연속이든 통산이든. 그럼 임대는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은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권이라는 게 있었죠. 643조에서 283조를 준용하죠. 자, 어떤 토지 임대차였어요? 건물 소유 목적 또 있죠. 식목, 체험, 소금채취,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해놨는데 기간이 만료한 경우, 지상물이 현존할 때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한 경우, 그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또 하나가 우리 대법원 요러요러한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아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635조에 의해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따라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버렸어요. 그럼 6달이 지남으로써 임대차는 소멸하죠. 이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가 판례죠. 지상물 매수 청구는 두 가지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간 만료, 갱신 청구 거절당한 경우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하고, 특히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갱신 청구 따위는 필요가 없죠.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5번이죠. 6번. 자, 지상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이 지상물. 기존 건물 되고 신축 건물 되고,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받은 것도 되고 동의받지 않은 것도 되고,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다 쓰러져 가는 건물도 되고, 임대인에게 쓸모가 없는 것, 소용이 없는 것도 되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되고 다 되지요. 다만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는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 부분만, 그것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는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6번. 무허가 건물도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7번은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와 관련된 거죠. 자, 629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되죠.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했을 때 임대인은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무조건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갑과 을 사이 임대차. 을과 병이 전대. 근데 갑의 동의를 안 받았어. 그럼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둘이 부부야, 부부. 실제 사건이에요. 남편이 남편의 이름으로 건물을 빌려가지고 가구점을 운영하는데 부인하고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중간에 임차인을 병으로 바꾼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부부가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무단전대가 갑에 대한 배신적 행위 라고 인정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뭐냐? 을과 병이 부부였단 말이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틀린 질문이 되죠. 자, 8번하고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 범위에서 인적 적용 범위가 있었죠. 자연인, 임차인이 자연인, 외국인까지도 되죠. 근데 법인은 안 된다 그랬죠. 원칙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주택임대차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거 생활이라는 게 의식주잖아요. 근데 법인은 의식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원칙이죠. 물론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나 중소기업처럼 주택을 빌려가지고 무주택 서민에게 재임대 사업을 하거나 직원 숙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도 주임법이 적용이 되지만 원칙은 안 된다 그랬죠. 그게 8번이죠.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주택을 양수한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주택을 양수한 자가 임대인지로 승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주임법이 적용 안 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지로 승계한다 안 한다? 승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8번 틀린 지문이죠.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지로 승계하지 않습니다.
9번. 이거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렸죠. 갑소유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임대했다. 자, 이때 이 주택이 경매가 되면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령 을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대항 요건에 기초한 대항력을 경락인에게 주장을 못한다 그랬죠. 즉 소멸한다 그랬어요. 경매 목적 부동산이 경매가 됐을 때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나중에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소멸한단 말이죠. 따라서 임차인은 그 경락인에게 임대차로 주장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물론 병이 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경락되고 완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의뢰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9번까지가 이제 11자초에 한 거고요. 10번은 이제 다음번에 할 건데 12자초에.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뭐가 다른가를 조심하자 그랬죠.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 공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주택 임대차에도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 있고요.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둘 다 공통적으로 임차인의 갱신 요건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도 임차인의 갱신 요건이 있죠. 차이가 뭐냐? 주택 임차인의 상가 건물, 주택 임차인의 갱신 요건은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2월까지 행사하는 거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는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행사하는 거예요. 주택 임대차는 횟수를 제한해 1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의 갱신 요건은 횟수를 제한하고 있고 상가 건물 임대차 갱신 요건은 전체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이죠. 주택 임대차의 갱신 요구에서 갱신이 되면 조건, 전임대차 동일, 차익 및 보증금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증감, 기간은 2년,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반면에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역시 조건 동일해요. 차익 및 보증금만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 끝. 기간은 전임대차와 동일. 기간은 1년으로 본다가 아니라 기간은 전임대차와 동일. 이런 것들이 주임법, 상임법의 다른 점이 됩니다. 그중에서 주임법은 이미 했고요. 상임법을 할 건데 할 때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10번. 상가 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아니라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이렇게 1주차초에 11주차에 주택임대차법까지 했고요. 이제 나머지 상가건물 임대차, 집합건물법, 가정담보법,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관 원별 다시 한번 마지막 주차에 정리하고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계속 좀 지치지 않고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